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광마더 한선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피하고 싶다, 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암이라는 것을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은요,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아서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질병이다. 분열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암세포라는 것이 정상세포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세포들은 하나하나의 세포가 내 맘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세포들과 굉장히 많은 공존을 해요. 그런데 암세포는 정말 고약하게도 자급자족하는 성장 신호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내 맘대로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마음대로 커나갑니다. 지금 그냥 설명만 들었을 때는 세포가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무섭게 들리진 않거든요. 그 암의 악명에 비해서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세포가 증식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무한히 혈관을 증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모든 영양분을 다 자기가 증식하는 데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최종의 사망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기생충 같은 건가요? 그러면 이 암세포라는 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 살면서 남는 영양분을 섭취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암 같은 경우는 무한히 모세혈관을 증식을 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들이면서 성장을 해요. 암세포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바이러스 같은 경우,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 몸 밖에서 침투를 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암세포가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몸 안에 있던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화하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흡연. 우리가 흔히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한다든가 흡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또 하나는 세포의 돌연변이를 야기하는 것이 방사선이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한 20% 정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의 감염에 의해서도 변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는 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몇 년 전에 아침 드라마 대사 중에 암도 생명이야 하는 그게 그럼 저희 틀린 말은 아닌 건가요? 암도 살아있는 세포니까. 암도 생명이죠. 아주 나쁜 생명체일 뿐이죠. 근데 암이 생기면은 저희도 면역 세포가 있잖아요. 정상세포가 암세포, 초기 암세포로 변했을 때 종양세포가 한 1000만 개까지는 우리 면역세포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해요. 뭐라도 조금 이상한 아이들은 건강할 때는 이게 다 잡아먹고 처치하고 하는데, 암이라는 것이 워낙 빨리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억, 20억 이렇게 종양세포가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 인체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 가지고 이 암세포를 다 공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암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수술. 암세포를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죠.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요법, 방사능요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암세포를 물리적으로 직접 공격해서 제거를 해버리는 방법이죠. 그런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암이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여기 것을 떼냈는데 알고 보니 암세포들이 핏줄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이가 일어났으면 그때부터는 직접 공격하는 방법 중에 화학요법하고 방사선요법을 쓰죠. 그런데 이 화학요법하고 방사선요법이라는 것은 그 암세포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암세포를 죽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화학요법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암세포가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대표적인 게 매일같이 쑥쑥 자라는 머리카락.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암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은 우리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는 면역 세포 치료제가 있고 또 암 백신처럼 그 암의 항원을 주입을 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고. 암도 그렇게 백신이 있나요? 저 처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그 여성들에게 백신을 맞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그런 특이한 그 세포가 있고 그 항원을 인체에 주입을 해서 자궁경부암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암은 내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세포가 그런 외부의 스트레스라든가 화학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든가 담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일을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암세포가 처음에 생겨서 이 암으로 자라나기 전에 우리의 면역체계가 이것을 잘 대응을 해서 잡아먹을 수 있게끔 면역체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암세포가 10억 개, 20억 개 우리 면역체계로 다룰 수 없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정기 건강검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고 꼭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하셔서 혹시라도 조기에 암이 발견되면은 초기 암은 치료가 지금은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 꾸준히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